자, 이번 시간에는 제과 반죽의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은 공리법을 하겠습니다. 변리법을 하겠습니다. 크림법으로 제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는 NCS 능력 단위상 과자류 제품 재료 혼합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반죽형 케이크 제품입니다. 자, 반죽형 케이크 제품에는 첫 번째로 1단계법이 있습니다. 자, 모든 재료를 일시에 믹싱하는 방법으로 노력과 시간의 절약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비터 또는 거품기를 사용하셔서 반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크림법이 있습니다. 유지에 설탕을 넣고 믹싱하면서 달걀을 조금씩 나누어서 넣으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최종 단계에서 밀가루와 물 등의 액체 재료를 첨가하면서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블렌딩법입니다. 밀가루와 유지를 믹서볼에 넣고 저속으로 믹싱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계에서 믹싱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파이 같은 거 만들 때 블렌딩법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그냥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지가 밀가루 입자를 피복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조 재료와 일부 액체 재료를 투입하여 혼합하고 최종 단계에 나머지 액체 재료를 넣어서 믹싱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볶아법입니다. 자, 유지를 가벼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를 두 번에 나누어 넣고 골고루 혼합을 한다. 다른 믹서볼에 달걀과 설탕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만들 때처럼 기포를 포집한 후 크림 상태의 유지에 섞어 골고루 혼합하는 방법과 또 하나 방법은 유지, 설탕, 달걀 노른자를 믹싱하고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든 후에 달걀 흰자와 일부 설탕으로 머랭을 제조하여 혼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합법은 저희가 과일 케이크라는 제품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반죽형 제품을 만들 때 제조상 유의점입니다. 자, 첫 번째, 유지에 설탕을 첨가할 때에는 유지를 충분히 믹싱하여 유연하게 만든 후 투입을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할 때에는 두 번에 나누어 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설탕도 밀가루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로 쳐서 큰 덩어리가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일시에 넣으면 달걀에 함유된 다량의 액체 때문에 이 액체라는 건 수분인데 이 수분은 계란 흰자에 특히 많습니다. 크림이 분리되기 쉬우므로 조금씩 나눠서 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온도가 너무 낮으면 크림상의 유지가 굳어져 분리가 되기 쉽다. 자, 달걀 온도가 너무 낮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심합니다. 여름철에는 달걀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냉장고에서 하다 보니까 온도가 한 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달걀의 온도가 좀 낮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살짝 넣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처치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첨가할 때는 크림이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소량의 밀가루를 크림에 첨가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분리를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크림의 다량의 우유 또는 물을 첨가할 때에 밀가루와 동시에 투입하거나 교대로 조금씩 투입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액체 재료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분리가 쉽게 날 수 있다. 그러니 밀가루 같은 가루 재료를 넣어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여덟 번째, 반죽을 하는 동안 볼 측면 및 바닥을 수시로 긁어주면서 균일한 반죽을 제조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거품형 케이크, 거품형 제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법 제품입니다. 공리법 같은 경우에는 더운 방법과 찬 방법이 있는데 일단 더운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믹서볼에 전란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가볍게 풀어준 후 설탕을 넣고 중탕하여 37에서 43도까지 덮인 후 믹싱을 합니다. 자, 믹싱된 반죽을 찍어서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뚝뚝 흘러 떨어질 정도, 또는 거품기로 반죽을 찍어 떨어뜨렸을 때 반죽 위에 떨어지는 반죽의 무늬 형태가 잠시 유지가 되는 정도로 믹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 밀가루를 채로 쳐서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 유지를 첨가할 경우 유지는 미리 중탕으로 용해시킨 후 투입하고 골고루 혼합하여 반죽의 제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포성이 양호하지만 달걀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주로 고율 배합에 사용되므로 설탕의 용해도를 높이고 껍질색을 균일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고율 배합은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이 들어가는 배합을 고율 배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참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달걀과 설탕을 중탕하지 않고 믹싱하는 방법으로 저율 배합이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배합 또는 믹서 성능이 좋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변리법입니다. 자, 공리법은 절란을,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변리법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노른자에 설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에 먼저 넣어주고 반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거품기를 사용하여 믹싱을 합니다. 자, C, 별도의 믹서볼에 흰자를 넣어 60에서 70% 정도로 기포한 후 공기를 포집한 후 나머지 설탕을 2에서 3에 나누어 넣으면서 머랭을 제조합니다. D, 전체 머랭 중 3분의 1가량을 비에 넣고 가볍게 혼합한 후 밀가루를 채쳐서 넣고 다시 혼합을 하게 됩니다. E, 용해 유지나 우유를 넣고 골고루 혼합을 합니다. F, 나머지 3분의 2 머랭을 가볍게 혼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당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제법은 전 재료를 동시에 넣고 믹싱을 하여 반죽을 만드는 방법으로 믹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화제 또는 기포제를 첨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시폰법이 있습니다.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자, 여기까지는 전에 보셨던 변리법과 같습니다. 변리법과는 달리 제조하며 어떤 게 다르냐면, 노른자 반죽에 흰자를 제외한 재료를 넣고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거품형 제품들의 제조상 유의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하는 믹서볼 또는 거품기는 깨끗이 씻어 기름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달걀 흰자의 기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과 설탕의 혼합액에 가하는 열은 45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탕 과정에서 달걀이 익게 되면 속결이 좋지 않은 제품이 되며 구웠을 때 찌그러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래된 달걀은 믹싱하는 동안 공기 포집을 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고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믹싱 진행 정도는 기포의 상태, 반죽의 새, 반죽의 공기 포집 후 부피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밀가루를 넣고 혼합을 할 때에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합이 지나치면 글루텐 발달이 많아져서 단단하고 질긴 스펀지 케이크가 됩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채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용해버터나 식용유를 투입할 때에는 한쪽에만 붓는 게 아니라 윗면에 골고루 뿌려 부은 후 윗부분을 먼저 섞은 후 전체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부었을 경우에는 용해버터나 식용유는 반죽보다 비중이 높아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골고루 섞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 스펀지 케이크는 달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 증발에 따른 수축이 심하므로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약간의 충격을 가한 후 뒤집어서 빼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품형 반죽에 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과 기능사 품목 중 하나인 마드레느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레네는 프랑스 전통 티 쿠키의 한 일종으로서 촉촉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티나 커피 같은 음료와 함께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제조하기 앞서 재료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력분 400g, 베이킹 파우더 8g, 설탕 400g, 달걀 400g, 레몬 껍질 4g, 소금 2g, 버터 400g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혹시 레몬 껍질을 그냥 레몬째로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레몬 껍데기 노란 부분만 깎아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흰 부분이 들어가면 자칫 쓴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재료 계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재료 계량을 끝냈고 재료를 혼합하여 마들렌을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들렌을 제조해 볼 건데, 마들렌을 하면서 유지 버터를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하여 먼저 녹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설탕과 소금은 친구 사이로 합쳐서 준비해 주시고요. 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는 체질을 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하겠습니다. 체질을 하는 이유는 재료의 균일한 분사, 그리고 공기 혼입, 이물질 제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조금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체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과자 종류 제품들은 이렇게 체질을 꼭 해주셔야 좋은 제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손으로 눌러서 혹은 주걱을 이용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채를 쳐놓은 가루 재료를 조금 더 큰 볼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친 가루 재료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아까 합쳐놨던 설탕과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잘 혼합해 주세요.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다면 버터를 너무 뜨겁지 않게 녹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버터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씨 사이가 적정한데, 그 온도가 너무 높아서 뜨거워져 버리면 지금 들어있는 베이킹 파우더가 여기서 가스를 발생해서 오븐 안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 양이 생각보다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루 재료가 다 섞였으면 달걀을 나눠서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 혼합. 또다시 달걀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 주걱을 이용해서 손실이 없도록 넣어주시고요. 계속 혼합하겠습니다. 자, 벽면에 붙어있는 밀가루들 한 번씩 끌어서 내려주시고요. 자, 계속 저어주시면서 벽면에 붙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씩 주걱을 이용해서 긁어주셔서 내려주세요. 자, 유지 버터가 투입되기 전에 어느 정도 밀가루가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는 혼합을 해주신 상태여야 하고요.
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분과 유지 사이에 가루와 수분 사이에 유지가 끼게 되면 혼합이 잘 안되니까 이때 충분히 잘 혼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른 가루가 없이 혼합이 다 되면 이때 레몬 껍질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몬 껍질도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을 하신 상태에서 버터가 다 녹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재료들이 혼합을 됐고 버터를 이제 꺼내서 반죽과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가 너무 뜨거운지 한번 확인을 해주신 상태에서 만약에 너무 뜨겁다면 살짝 냉각을 해주신 상태에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르면 반죽 온도는 24도씨를 맞춰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이 차갑다고 생각하고 버터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넣어 주셔야 됩니다. 버터의 온도는 한 40도 정도 전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터를 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살 저어서 이때 너무 힘을 주시게 되면 녹인 버터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힘을 너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살살살살 혼합을 해주시면 본반죽과 함께 잘 섞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혼합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터를 혼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벽면에 버터가 녹은 버터가 혼합이 안 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혼합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혼합이 다 완료가 돼서 작업 지시서에 보니까 반죽의 온도는 24도씨를 맞춰라 라고 되어 있고 실온에서 휴지를 하여라 라고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으므로 두 가지 지침을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 온도부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죽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는 작업 지시서에서 24도를 원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25도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저는 25도 정도가 나와서 반죽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면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서 실온에서 대략 30분 정도 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온도가 뜨거우면 휴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반죽 온도가 작업 지시서 정도에 24도, 25도 정도가 맞았으니 한 30분 정도만 휴지하겠습니다. 마들렌을 반죽을 해서 휴지를 하는 동안 마들렌 팬에 쇼트닝을 발라 팬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닝인 경우 너무 많이 바르시면 마들렌 표면이 튀기듯이 나오고요. 너무 적게 바르시면 떨어지질 않아서 적당히 바르시는 게 중요한데 이 적당히라는 이렇게 살짝 쇼트닝을 찍어주신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고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흰색이 너무 표면이 많이 보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다 녹아서
반딱반딱한 상태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과하게 칠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하게 칠한 거는 이런 식으로 칠해진 게 과하게 칠해진 겁니다. 과하게 칠해지면 여기 부분이 기름이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약간 튀겨진 것처럼 나옵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흰색 부분만 있을 정도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열을 이용해서, 손가락의 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자, 계속 바르겠습니다. 자, 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휴지가 끝난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펜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는 항상 손등이 가려질 정도까지 내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저는 원형 깍지를 꼈고요. 이렇게 해서 깍지에다가 이렇게 짤주머니에 담아서 넣으시면 반죽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마들렌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가 끝난 반죽은 휴지가 되기 전 반죽에 비해서 줄줄줄 흐르는 현상이 없습니다. 한번 띄워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혼합을 해준 상태에서 자, 주르륵 흐르긴 하지만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30분이 지나서 저는 바로 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양 담지 마시고요. 한 2주걱에서 3주걱 정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펜닝을 하실 때 요령이 있다면 마들렌 펜에 배가 들어가는 데부터 내용을 차서 끝에 올 때 빼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먼저 조금 더 많이, 그 다음에 적게, 많이, 그 다음에 적게 힘을 주셨다가 완전히 빼진 상태에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힘을 많이 줬다가 끝에서 힘을 주면서 끝에서 힘을 주면서 끝에서 깔끔하게 펜닝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없게. 자, 이렇게 해서 혹시나 좀 남으면 반죽을 쭉 짜주시고 가져오셔서 반죽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막아 주신 상태에서 짤주머니를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고 반죽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 빼시고 많이 짜시고 힘 빼시고 더 많이 짜시고 힘 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펜닝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펜닝은 대략 90% 정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들렌 반죽을 두 판에 나눠서 펜닝을 했고요. 마들렌 같은 경우는 위에 불 190도, 아래 불 160도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렌은 10분에서 한 5분 사이에 색깔이 나서 뺄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가셔서 마들렌을 굽는 도중에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다른 정리를 하시다가 깜빡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걸 하시기 전에 꼭 시간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하신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설거지 한다거나 정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예열된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렌 팬을 넣어서 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색을 확인한 후 돌려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들렌을 구운 지 대략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확인하실 때 갈색이 겉에 나와 있으므로 한번 돌려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음색을 봤을 때 대략 2분 정도면 충분히 색깔이 날 것 같아서 2분 후에 색을 확인하고 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2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살짝 눌렀을 때 여기에 구음색이 갈색이 은은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 너무 진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구우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경과했고요. 구음색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구음색이 나와서 오븐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각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 뒤집어 주셔서 빼시면 됩니다. 살짝 들어서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쏙 빠지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걸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쏙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구워져 나온 마들렌입니다. 자, 구음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음색은 같은 오븐에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없진 않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팬과 요 팬의 색깔 차이가 조금 눈에 띄실 겁니다. 같은 시간 구웠고 비슷한 양을 패닝했는데 이렇게 색깔 차이가 좀 납니다. 요거는 조금 많은 양을 패닝했을 때, 그 다음에 오븐의 열이 이쪽 열과 이쪽 열이 다를 때 나타난 겁니다. 저희가 돌려주기를 한다고 해도 열선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열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색깔은 이렇게 조금 진한 갈색이나 이렇게 은은한 노란색 사이에서 뽑아주셔야 하고요. 테두리가 갈색이 나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들렌 배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들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는데, 자, 이 배꼽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패닝할 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터가 들어갔을 때 베이킹 파우더가 활동을 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터가 너무 뜨거우면 마들렌 배꼽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